기업의 혁신은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강화하거나, 과감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동일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거나,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역량을 바탕으로 아예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 4가지 부문 모두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파격적인 디자인, 그리고 효용성마저 높은 기기들을 선보이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를 모두 디자인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조까지도 해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보유해냈죠. 애플의 혁신이 끝난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매년 세계가 놀랄 만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2021년엔 인텔의 칩을 대신한 M1을 공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애플에게도 끝이 있을까요?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는 기업, 애플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떡밥 4가지를 살펴봅니다. 지난 3월 25일 블룸버그는 애플이 아이폰 등 하드웨어 제품을 위한 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블룸버그와 같은 규모의 미디어가 이렇게 후속 보도를 했는데도 애플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 걸 보면 이 하드웨어 구독 서비스가 실제로 준비되어지는 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번에 받던 제품 가격을 나눠서 받는 구조일 뿐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드웨어 구독의 파워는 기대보다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매년 애플의 제품을 새로 구입하는 사람은 주로 애플의 찐 팬들이죠. 막강하긴 하지만 전체 구매자 중 소수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는 3년마다 새로운 기기를 사는 것으로 나타나요. 원활한 앱 실행을 위한 최신 iOS를 원하거나 더 큰 화면이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할 때 사용자는 구매를 고민하게 되죠. 아이폰 13 프로의 가격을 $999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 주기가 3년이니 애플은 고객 한 명당 매년 $333를 버는 셈이죠. 그런데 월 구독료를 $45로 책정한다면 애플은 매년 $540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에게 이 $45라는 가격은 어떨까요? 아이폰 14 프로가 나왔을 때 바로 갈아탈 수 있다면 충분한 가격일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가격 허들이 낮아지면서 들어오는 신규 고객도 있습니다. 어도비는 과거 2011년 제품 판매에서 구독으로 전환하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구독 모델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애플처럼 누구나 쓰고 싶어 하는 기기라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2020년 11월 애플의 M1 칩이 공개됐습니다. 맥 시스템에 최적화해 제작된 애플의 첫 PC용 시스템 온 칩에는 프로세서, 그래픽, 메모리 등 여러 요소가 통합되어 있죠. 5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해 160억 개 트랜지스터가 집적됐고 그럼에도 전력 사용량은 크게 낮습니다. M1을 탑재한 맥북 에어와 맥 미니, 그리고 맥북 프로 등은 앞서가는 성능을 뽐내며 여타 PC용 칩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M1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애플이 오랜 기간 반도체를 꽉 잡아온 인텔을 놓을 수 있었던 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둘 모두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애플은 탁월한 칩 디자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A 시리즈를 디자인해왔죠. 애플은 2010년 모바일용 시스템 온 칩인 A4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로부터 AP를 조달하던 애플이 자체 모바일 칩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플은 그로부터 약 10년 후 PC용 칩마저 스스로 생산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은 반도체 시장에서의 애플의 다음 스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C용 애플 실리콘의 1세대인 M1 칩에 이어 M2를 탑재한 신제품의 출시는 시작일 뿐이죠. 뛰어난 칩 디자인 능력을 증명한 애플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기대에도 충분히 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식화된 것과 같은 느낌의 애플카. 시장을 먼저 선점해버리기보다는 완벽한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꿔버리는 애플이기에 이 한 단어는 이미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애플카 프로젝트의 명칭은 타이탄입니다. 업계의 추정을 종합해보면 시리와 연결된 인공지능을 갖춘 완전 자율주행 애플카는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런칭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구매할 만한 제품 중 가장 높은 가격대의 제품에는 대표적으로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있죠. 그러나 움직이는 자산, 동산 중 가장 비싼 제품은 단연 자동차입니다. PC와 스마트폰이 IT 기기를 대표했다면 자동차는 기계 장치를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동력원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뀌고 운전자가 사람에서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서서히 기계장치 그룹에서 IT 기기 그룹으로 그 위치를 옮겨가고 있는 중이죠. IT 기기의 절대 강자 애플이 움직이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애플은 드디어 가장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해 나갈 기회를 노리게 됐죠. 애플이 그동안 구축한 거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A 시리즈에서부터 M 시리즈로 이어지는 애플 실리콘을 보면 애플카가 테슬라 혹은 이를 능가하는 파괴력을 지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블룸버그와 여러 현지 매체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애플은 발행, 리스크 관리, 신용심사와 평가 등의 능력을 내재화해 완전한 결제 및 금융서비스 기업으로 향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애플이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골드만삭스 등 기존 금융사와 협력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인 거죠. 빅테크가 아닌 핀테크 애플이 출연할까요? 애플은 단순히 협력자와 수익을 나누기 싫어 브레이크아웃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산업엔 IT 산업 못지않은 기회가 있죠. 이미 전 세계에는 애플의 하드웨어를 통해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미 탑재된 결제와 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이 금융 서비스의 주도권을 애플 사용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좀 더 새로운 모델을 창조할지도 모릅니다. M&A의 소극적임에도 애플은 2022년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인 크레딧 쿠도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소비자의 은행 데이터를 사용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의 신용 확인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죠. 이 M&A 역시 브레이크아웃 프로젝트의 일환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네 가지 추측 모두 현실이 될까요? 자율주행용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애플카를 애플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받아 사고, 구독 중인 아이폰과 애플카를 연동하는 모습. 벌써부터도 상상이 되는 모습이죠. 머지않은 미래에는 상상을 넘어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